Welcome, future scholars. 어서. 오늘은 이제 수열 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대수고요. 오늘 할 내용은 수열에 대한 조금 더 직선적이고 직관적인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열을 완전히 처음 배운다라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할 거고요. 개념을 완전히 충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단어는 이제 기존에 배웠었던 수학 영역이 아니에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를 나열한다는 의미에서 시퀀스라고 순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순서가 있는 나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통수학원에서 순열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거죠.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완전 처음인데, 일단 어떤 규칙성이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수가 순서대로 나가면요, 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숫자가 플러스 1씩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수열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합만 되는 게 아니라 곱도 가능하고요, 나누기도 가능하고 빼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치관산으로서의 조건을 가지는 애들은 모두 다 가능한데, 수열의 특성상 일단은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배우는 게 노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면은 뭐 이제 음수의 등차 수열, 뭐 1보다 작은 등비 수열, 음수의 등비 수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더하기 위주의 문항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오늘은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어떤 순서가 있는 거를 이렇게 알파벳 A를 쓰고요. 그 몇 번째 항이냐라고 하는 것 따라가 또 번호를 매기게 돼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숫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뭐 화학식 기호에서 원소 몇 개 하듯이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항이면 A1, 두 번째 항이면 A2, 세 번째 항이면 A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AN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N이라고 쓰게 되면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된 수를 일컬어서 하나로 표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삼각비 배울 때 생각해 보면 삼각비에서도 사인 뭐 30도, 45도, 60도 이런 애들은 특수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특수각이라고 하면은 특수한 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수한 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일컬어서 부르는 것이니까 특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반대로 일반각이라는 것도 있죠. 일반각. 이걸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각도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밸류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도 일반항이라고 부르니까 일반적으로 부르는 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너럴 텀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수열에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n번째 항이라고 얘기하면 이 an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를 일단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더하기를 일렬로 했느냐, 곱하기를 규칙적으로 했느냐, 빼기를 규칙적으로 했느냐, 나누기를 규칙적으로 했느냐, 이제 그걸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 an을 알면 어떤 함수에 x를 대입하듯이 n에다가 숫자를 대신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오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얘가 만약에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an은 첫 번째 항이 1이죠. 그럼 1 더하기 n-1에다가 d를 곱해가지고 식을 쓰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n번째 항에 있는 거는 첫 번째 항을 1로 출발을 해서 여기다가 1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숫자가 자연수가 1씩 커지는 거니까 여기다 곱해놓고, 이렇게 n-1이 들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n을 1을 넣게 되어 있죠. 근데 그 1을 넣은 첫 번째 항은 어쨌든 이 해당하는 값이 스타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뭔가를 더하면 안 되죠. 그래서 더하지 않게 만들려고 일부러 1을 빼는 형태로 넣으면 n에다가 1을 대입했었을 때도 얘가 날아가서 값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n에 대해서 1 플러스 n-1에다가 1을 곱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이라는 거는 꼭 이런 표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배우는 일반항은 크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n번째 항과 a n-1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분명히 여기다가 9를 넣으면은 a 9와 a 8을 보는 거니까 이 두 항 사이에는 하나의 간격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사칙 연산에 하나 값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빼게 되면 원래의 밸류들을 빼는 과정에서 얘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차이값이 일정하다고 한 거니까 D를 쓰면 되는 거예요. 요 등차 수열의 요 의미는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사칙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빼진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로 쓰면 돼요. 예를 들면은 an 플러스 an-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쓰긴 않았는데 이거를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항과 그 바로 이전 항 사이의 어떤 값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과 이제 등차 수열을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arithmetic sequenc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arithmetic이라는 거는 산술적인 표현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것도 더하기 빼기 특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을 얘기를 할 때 첫째 항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더한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음수를 더할 때도 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 3, 2, 1, 0,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분명히 얘는 1씩 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등차 수열을 얘기를 할 때 빼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더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차라고 부르는데 공통된 차이값이다 그래서 common difference라 그래요. 그 common difference의 D를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정한 상수 값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더하거나 빼는 거겠죠. 그래서 공차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건 이제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등차 수열로 나열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더했어. 근데 더했는데 갑자기 숫자가 줄어들어요. 항이 많아질수록. 그러면은 공차가 그쵸 0보다 작겠죠. 그리고 자꾸 0보다 작아지니까 0보다 작아지다 보면 음수 계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음수 계열을 더해버리면 전체 합이 줄어들겠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공식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일반항 공식 AN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등차 수열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함수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AN이죠. n에 대한 x값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에 대한 값을 보는 것이니까 만약에 내가 AN은 A1 플러스 n-1의 D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걸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고쳐 쓸 수도 있거든요. ND.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제대로 해보면 DN 빼기 D 플러스 A1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왜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 있죠. 이게 1차 함수죠.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입력 X와 출력 Y의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펑션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펑션으로 표현하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등차 수열 입장에서 보면 결국엔 n이라는 입력을 가진 애가 an이라는 출력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울기가 공차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상수값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B로 대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 값의 간격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니까 1차 함수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기하적으로 시각화를 해서 조금 더 제대로 빠르게 해석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함수로 보면 1차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공차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끔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만약에 첫째 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양수에서부터 빼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0을 도달했다가 음수로 들어가겠죠. 이때 몇 번째 항이 과연 음수로 도달을 하느냐 이런 거를 파악할 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가 반드시 양수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음수인 경우에는 감소함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어딘지를 보고 요 위치에서 얘는 양과 음이 뒤집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패턴을 파악해내는 거겠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건데
자, 이제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거 일반적인 거 했으니까 샘플을 하나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항이 4예요. 근데 공차가 3일 때 A 100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AN을 써야 돼요. 자, 첫째 항은 4죠. 더하기 공차를 곱할 건데 n-1을 쓰게 배웠죠, 우리는. 왜냐면 첫 항에서는 공차를 더할 수 없으니까요. 첫 항이 4라 그랬으니 n에 1을 넣으면 0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n-1을 넣는 거예요. 이때 A 100을 계산을 하려면 n 자리에다가 그냥 100만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계산하려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벌써 들죠. 그래서 얘는 이제 297 플러스 4니까 301이 답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냐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자, A하고 B하고 C는 일정한 간격을 더해서 숫자가 커지는 게 맞죠. 그런 상황에서 A에서 B에서 C로 가요. 근데 B가 결국에는 사실 2분의 A 더하기 C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의 수와 뒤의 수를 더한 거에 반을 나누면 가운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홀수가 되어 있다고 볼게요. 홀수가 되게 되면 여기 있는 1과 5 사이의 간격에 동일한 간격 차이를 가지고 3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차 함수에서 추계방정식 찾을 때도 보면 똑같은 y 값을 가지고 있는 그 값의 함수 값에 대해서 추계방정식의 위치가 이 두 개 알파 베타를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눈 거라는 거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그게 가운데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2b는 a 플러스 c. 그래서 예를 들면 2와 8을 더했어. 2와 8을 더했어요. 그러면은 반으로 나눈다는 건 위치가 어디겠어요? 5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덟 번째 항에 있는 숫자인데 5라 그러면 간격이 똑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똑같기만 하다면 얼마만큼의 차이를 두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2칸 차이, 3칸 차이, 4칸 차이. 간격만 똑같으면 돼요.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가 항상 등차 중앙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써먹거든요. 그리고 그 도형 같은 거 문제 풀 때 보면은 활용 문제에서 등차수 활용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의 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아니면은 뭐 어떤 정육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등차수를 이뤘다.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주게 되면 이렇게도 써요. 가운데 있는 애를 A라고 두고 그거보다 하나 작은 애는 A 빼기 D, 하나 큰 건 A 플러스 D로 둡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공차가 사라지죠. 그리고 만약에 다 곱하게 되면 합차곱으로 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두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유형 질문할 때 답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오늘은 기본만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등비 수열을 좀 봐야 되는데 등비 수열이라는 거는 이게 왜 지오메트리라고 붙었느냐 넓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그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등비 수열이라는 거는 아까는 등차 수열이니까 더해서 표현한 거죠. 요번에는 더하기 빼기의 사칙연산이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연산의 관념에서 봤었을 때의 일정한 규칙을 가진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들어갔는데 똑같은 숫자를 거듭해서 곱하다 보니까 우리 지수 단원에서 거듭 제곱 배웠죠. 그게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지수 단원에서의 지수적인 특성들을 많이 가져다가 물어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를 나열을 하는데 1, 2, 4, 8, 16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얘는 계속 2의 0제곱부터 해가지고 쭉 2의 4제곱까지 계속해서 지수 자리가 한 개씩 더 곱해지는 것이 보이죠. 계속 2씩 곱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꼭 숫자를 큰 것만 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작아지는 경우의 숫자에는 패턴 파악도 어렵고 조금 껄끄럽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등비수열의 규칙으로 놓고 푸는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보다 큰 애를 일반적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본 경험으로는 크게 돌 패턴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공비를 정말 단순 사칙연산으로 계산해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공비값을 추정만 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줄 때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식의 문제풀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정 게 곱해지니까 거듭지 곱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공비 값에다가 제곱수로 해가지고 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수 자리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항의 증가를 항의 번호의 위치를 지수 자리에 쓴다는 걸 기억해 두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번째 항이라 그러면 지수 자리에서 50을 넣어갖고 49제곱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요 공비는 이제 등차 수열에서는 아까 쌤이 얘기할 때 일반항이라 그러면은 앞에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은 공차가 나온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더한 거니까 거꾸로 롤백해서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공차가 나와요. 근데 등비 수열은 곱하기를 한 것이니까 곱하기를 뒤집어서 나누기를 해줘야 공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를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전 항을 분모에 쓰고 첫 지금 항을 분자에 쓰게 되면 이것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이제 공비로 표현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등비 수열에서 조금 이제 등차 수열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공비가 1이 아닌 상황 하에서 1보다 클 때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근데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떨까? 0보단 큰데 그럼 연속으로 곱할 때마다 수가 작아지겠죠 지수적으로. 그래서 왜 2에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 보면 이거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 같은 양상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만약에 공비가 음수다. 그럼 공비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제 뭐 모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 얘가 널뛰기를 할 거예요. 그죠? 부호가 계속 바뀔 테니까.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왼쪽에 보면 수렴이라는 말 써 있는 거 보이죠? 요거 이제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렴했다라는 거는 미적분에서 나올 내용이에요. 2학기 때 내용이겠죠. 거기서 이제 함수 극한 배울 때 등장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보다는 큰데 0보다 작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이거의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얘는 시작한 지점에서부터 점점 감소해서 0에 수렴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이 있었다면 등비 수열에도 등비 중앙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곱하기니까 예를 들어 내가 AR 제곱으로 연속된 등비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니까 아까는 더했죠. 더해서 반으로 나눠서 등차 중앙을 구했는데 얘는 곱하기 개념이니까 앞에 것과 뒤에 거를 곱하면 제곱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A제곱 R제곱이죠. 어라? 그럼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하면은 이거랑 같죠.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있는 애를 제곱한 거가 앞뒤의 곱이랑 같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조심할 게 있다면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B제곱이 이거를 이제 B를 거꾸로 풀면은 뿔마 루트 AC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공비가 0보다 작냐 크냐의 상황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케이스인데 자 이제 수열의 합을 봐야 돼요.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이제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합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두 가지로 나누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나열된 숫자를 더한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가 어떤 걸 했었냐면은 1부터 100까지 더해보자 했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우스가 이걸 거꾸로 나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크로스로 나열해놓고 이 숫자를 위아래로 더하면은 101이 되지 않냐. 근데 2랑 99도 101이 될 거고 나머지도 다 101이죠. 근데 그 101이 되는 애가 100개가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버리면 전체의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겠죠. 자, 허면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니까 2분의 항의 개수를 100개로 뒀으면 항의 개수로 곱하고요. 첫 번째 항에다가 결국 끝항을 더한 거랑 같은 효과가 나고 있죠. 굳이 사이에 있는 항을 더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끝의 항을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된다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어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근데 끝항의 식을 바꿀 수도 있겠죠. 얘가 n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썼었습니까? A에는 A1에다가 더하기 n-1의 공차의 곱으로 구성을 했었죠. 아까 쉽게 의한다면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넣으니까 A에는 A1 플러스 n-1이 되기.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꿀 쓸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유자재가 돼야 돼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건 약간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이 SN을 이게 센이나 이제 시중 문제집에 보면은 참고 자료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가다가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
이 등차 수열의 합의 특성상 여기 n이 곱해져 있죠. 그죠?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할 때 등차 수열을 1차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듯이 SN을 출력 y 값으로 보고 입력 n을 x로 본다고 쳤었을 때 이 등차 수열을 공차를 포함한 식으로 바꾸면요. 여기가 x 곱하기 찌꺼기가 있고 더하기 x 빼기 1의 공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x가 밖에도 있지만 안쪽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는 x에 대한 2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로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등차 수열의 합 자체는 이렇게 묶여 있죠. n 값으로 곱해서 분자가 꽉 묶여 있어. 바깥에 더하기 뭐 썸띵으로 나가 있는 거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거는 상수항이 없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출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의 경우는.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출발했다는 게 뭔 소리냐면 n을 1을 넣었을 때 그 첫째 항이 합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 여기 우측에 있는 걸 보면 자 s의 n 값에다가 n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n의 1을 넣으면 s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n에다가 1을 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c가 항상 누적돼 있어요. 얘는 S2를 넣어도 S3를 넣어도 결국에 S1 플러스 C, S2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n에다가 값을 그 해당하는 n 값을 넣어서 숫자를 계속 누적해 나갈 거 아니에요. 등차 수열의 합으로. 그런데 상수 C는 n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번째 항의 SN의 합이라고 하더라도 상수 C가 고정된 거 볼 수 있는데 요 녀석은 이거를 첫째 항으로 보는 거고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C는 계속 고정된 채로 바뀌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의 규칙성을 이루는 것에 박스 바깥에 존재하는 애인데 어쨌든 상수항이 있는 거니까 걔를 첫 번째 있는 숫자 요소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n을 0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C가 혼자 살아남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규칙성을 가져간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 이거지. 그래서 A1이 혼자 규칙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SN에서 C를 무시하고 AN을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부터 값을 구한 다음에 첫 항은 그 결과값에다가 더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놓고 이걸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요거는 나중에 심화 유형할 때 취향 유형 들어갈 때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의 부분합. 자, 이제 등비수열을 좀 봐야 되는데 등비수열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일단 SN을 먼저 보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래 공비 놓고 R 제곱 가서 뜨드드드 가면 결국에 n번째 항은 A 아래 n-1 제곱이었었죠. 근데 여기다가 SN을 또 쓸 건데 여기에 공비를 곱해봐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아까는 등차 수열의 합을 증명을 할 때는 거꾸로 나열해서 더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공비를 곱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공비를 곱하면 이게 A1의 R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A1의 R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한 칸씩 밀리니까 얘가 여기 가서 A의 R의 N제곱으로 묶이게 돼. 이거를 뺍니다. 이걸 빼게 되면 1 빼기 R의 SR이 되죠. SN이라고 해볼까?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다 까이고 남는 게 첫 항이랑 A, R의 N제곱만 남는데 이걸 A로 묶어보면 얘가 이거 빼기죠. 이거 빼기겠죠. 1 빼기 R의 N제곱으로 묶인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SN이 양변에 1 빼기 R로 나누면 결국에 SN은 1 빼기 R분의 A의 1-R의 N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에다가 1 빼기 공비의 지수제곱으로 넣으면은 등비수열의 합이 나온다는 걸 유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래 것을 위에 걸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어떻게 쓰느냐면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아래 걸 쓰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위쪽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공비가 1보다 작다 하더라도 양수는 양수니까 더하면은 답이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값이 음수로 돌아가면 복잡하니까 1 빼기 R로 씁니다. 둘 다 써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의 개수가 n개인 걸 주의하시고 R이 1인 경우에는 첫 번째 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하나 좀 선생님도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항이랑 합공식의 관계도 있거든요. 자,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합공식을 예를 들면 자, S3 빼기 S2를 하게 되면 얘는 A3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S3는 원래 A1부터 A3까지를 다 더해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반면 S2는 A1이랑 A2를 더해서 이걸 빼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빼게 돼 있으니 이걸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다 날아가서 사라지거든요. 그럼 이건 A3가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합을 쓰면은 일반항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면 어디까지도 가느냐면 어떤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합 공식을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일부러 n-1을 넣어가지고 빼잖아요. 그럼 얘는 an이 남을 거야. 그럼 졸지에 우리는 그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어떤 수열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애의 일반항을 바로 알아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합공식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걸로 유형으로 따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부분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수열을 만들다 보면 예를 들어 1, 2, 3, 4, 5가 있어요. 6까지 해볼게요. 자, 그럼 원래 수열의 합이라는 건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1, 2, 3만 더해라, 4, 5, 6만 더해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1하고 4, 3만큼 차이 나죠. 2하고 5도 3만큼 차이 나고 3하고 6도 3만큼 차이 나요. 근데 잘 보아하니 이거 합하면 얼마죠? 6이고 이거 합하면 15가 나오죠. 그지? 그렇게 되는데 이게 9 차이가 난 이유가 각각의 항의 합이 3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이세요? 요런 규칙성도 찾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이제 일반항과 이제 항이 합쳐지는 경우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의 숨겨진 패턴 파악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제 기본적인 건 좀 정리가 됐고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찾는 것도 했었고 등차 수열은 공차, 등비 수열은 공비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값을 직접적으로 구하게끔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등비 수열의 경우에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여러분들이 지수를 배웠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한 두 개 정도 풀어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그 사인 코사인 법칙 때보다 짧은 이유가 이제 뒤에 시그마가 또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따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티션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첫째 항이 50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식을 세울 때 50에다가 빼기 4를 놓고 n-1을 한 게 an이겠구나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 놓고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이 제 몇 항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게 언제냐고 셈을 해놓고 부등식을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을 넘기고 마이너스가 생성되겠죠. 그러면 n-1이 크다 해놓고 4분의 50이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막 잘 구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4분의 50이 12. 얼마죠? 12.5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13번째 항은 넘어가야지 이제 음수가 되는 건데 n-1이 그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4번째 항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번엔 공비가 음수인 경우도 볼게요.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x 값을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x 제곱을 했었을 때 값이 2와 18을 곱한 거랑 같을 테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면서 공비가 하나는 3이지만 다른 하나는 마3이구나. 이 확실히 그러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자, 등차 수열합의 2차식의 형태 요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합이 2차식으로 나오게 되면 자, 어떤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상수항 5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규칙성에 어긋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첫째 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딸려있는 상수항으로 보는 게 맞죠. 그럼 이거를 일반항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일반항 구할 때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sn에다가 sn-1을 빼는 걸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얘가 an이니까 이거를 이제 2n 제곱 마이너스 4면 플러스 근데 어차피
여기 n에 n-를 넣으면 5는 지워질 거 아니에요. 빼기니까. 그래서 없애버리고 플러스 2배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 그냥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요.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배의 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값을 구해서 4n 제곱 날리고요. 근데 이게 빼기죠. 쌤, 쏘리. 여기가 빼기야. 빼기 더하기겠죠. 그래서 2n 제곱 날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식을 좀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할게요. 쏘리. 2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n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3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n 제곱은 날라가고요. 왜냐면 증차수였는데 n 제곱이 있을 리가 없거든. 그래서 알아챈 거야. 자, 4n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n이 4n 마이너스 5인 걸 알 수 있고요. 요거의 경우에는 선생님 근데 an이 4n 마이너스 5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의 공차를 구하라고 하면 공차가 얼마겠어요? 4겠죠. 근데 첫 항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4의 n 마이너스 1로 묶어 놓고 그럼 얘 전개한 마사죠. 그럼 마이너스 5가 생성되려면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의 n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공차가 4이면서 첫째 항의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열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1학년 수업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1학년 관련 영상이 먼저 올라가고 시그마는 다음 주에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주말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때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Thank you for subscribing. Check out these useful videos right here.